반복문이 무한히 반복되어지는 경우가 발생되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는 무한 루프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무한 루프라는 것은 사실 프로그램 내부에서의 일종의 논리 오류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반복문을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그 반복문이 언젠가는 반복 루프를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다만 프로그래머가 의도해서 무한 루프를 구성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특정 조건을 검사해서 무한 루프를 빠져나올 수 있는 별도의 처리 과정을 포함해 줘야 할 것입니다. 앞서서 다뤘던 for 반복문을 이용한 무한 루프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은 구성이 될 거예요. 제어선 안에 세미콜론 2개만 포함을 했지 초기값이나 반복 조건 혹은 증가값을 전혀 기술하지 않으면 그저 이 문장만 무한히 반복하는 그런 반복문이 될 것입니다. while 반복문은 그 괄호 안에 반드시 참 혹은 거짓의 결과값을 갖는 표현식을 써줘야 하기 때문에 while 괄호 1이라는 표현을 써주게 되면 꼭 1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0이 아닌 어떤 값을 써주게 되면 참의 논리로 해석되어져서 여전히 무한히 반복되어지는 구문이 될 것이요. do while이라는 구문 역시 while 조건 다음에 1이라는 값을 써줌으로써 0이 아닌 값을 써줌으로써 언제나 참인 항상 반복되어지는 구문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무한 루프를 의도적으로 만든 이유 중에 하나 보면 이 제어선에서 반복 여부를 결정해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장들을 수행하는 중간에서 탈출하고자 할 때 종종 무한 루프의 구조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다만 이런 무한 루프는 강제적으로 루프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처리가 필요한데 그 처리를 위해서 우리는 break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switch라는 구문에서 break 키워드 사용해 본 적이 있었죠. break라는 키워드는 한 단계의 제어문을 빠져나갈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따라서 switch 구문에서는 각각의 케이스절을 독립적으로 구동하기 위해서 케이스절 끝에 break라는 구문을 단독으로 사용을 했었죠. 다만 반복문 안에 들어있는 break라는 구문은 무조건 그 반복문을 빠져나가게 하기 때문에 소위 반복시키지 않는 문장이 돼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보통은 반복문 안에서 break 구문은 if 조건문과 같이 사용이 되어져서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면 반복문 중간에서도 해당 반복문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처리할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까지처럼 루프의 시작에서나 혹은 루프의 끝에서 더 반복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루프의 중간에서 더 반복할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예를 봅시다. 자,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로 하여금 점수들을 정수의 형태로 입력받되 현재 입력받은 점수들의 누적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인 것이에요. 다만 몇 개의 점수를 입력할지를 미리 결정해 놓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점수 10개를 입력하겠다라고 한다면 반복 횟수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for 반복문으로 간단하게 구성을 해볼 수는 있어요. 다만 내가 입력받을 점수를 미리 결정하지 않은 채로 얘는 while 조건문을 보면 입력된 점수가 0 이상이다 라고 하면 누적합을 구하고 다른 점수를 입력받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해 본다면 내가 하나의 정수를 입력을 받되 그 입력받은 정수의 값이 음수라고 한다면 음수의 점수는 없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 경우에는 데이터 입력을 끝마치겠다라는 표식으로 사용을 해보겠다라는 것이에요. 즉 내가 처음에 점수를 바로 -1 입력했으면 while 조건 거짓이 되어져서 바로 합계는 0이라고 출력이 되겠고 유효한 점수가 하나도 입력되지 않은 경우이죠. 반면에 내가 첫 번째 점수는 100점 입력하고 나서 현재 입력된 점수가 0보다 크니까 현재 누적합하기를 현재 입력된 값을 sum이라는 변수에 더해주고 두 번째 점수를 입력받는 거죠. 두 번째 점수가 90이다 라고 하면
역시 입력받은 점수가 0보다 크니까 누적합 구하고 세 번째 정수를 입력받을 거예요. 그 세 번째 정수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이제 스코어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y문을 빠져나와서 현재까지의 누적합은 190이다 라는 형태로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수들을 입력받는 과정 중에 유효 범위 바깥의 정수를 입력해 줌으로써 현재 입력되어지는 데이터가 끝마쳤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식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에 그 값을 끝 표시값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음수의 정수는 끝 표시값으로, 즉 현재 반복문은 끝 표시값인 음수가 입력되기 전까지 유효한 양의 정수들을 입력받아 누적합을 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죠. 자, 이 구문은 보면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점수를 입력받는 구문이 루프 안과 바깥에 나뉘어져 있을 뿐더러 특히 조금 더 헷갈리는 것이 현재 내가 점수를 입력받는 행위와 누적합을 구하는 행위, 그리고 루프를 빠져나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행위, 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루프를 더 수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루프의 시작이나 루프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루프의 시작이 있으면 while문으로 구성하면 될 것이고 루프의 끝에 있으면 do while 구문으로 구성하면 되는데 공교롭게도 점수를 입력받아 보고 그리고 나서 루프를 끝낼지를 확인을 한 후에 누적합을 구하더라 라는 것이죠. 즉 음수값이 입력됐으면 누적합을 구하지 않을 것이고 음수값이 입력이 안 되었으면 누적합을 구하게 되어지는 내가 반복하고자 할 전체 문장들 중간에서 더 진행할지 말지를 판별하고자 하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문장이 좀 복잡해 보이는, 내가 여기서 입력한 값을 가지고서 여기서 누적합을 구하고 현재 이 루프가 수행되어지는 동안에 입력한 값은 그 다음 루프 주기에서 다시 누적합이 구해질 수도 있는 이런 복잡한 구성을 취하게 되어지죠. 왜 이런 복잡한 구조가 되었는가 하면 현재 문제는 입력을 받고 누적합을 구하기 전에 더 수행할지 말지를 판별을 해주고 그에 따라 루프를 빠져나갈 수도 있고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전통적인 while 구문은 루프의 시작에서만 루프를 빠져나갈지 아닐지를 판별할 수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을 더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조건 검사를 while문의 제어선에서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반박자 어그러진 듯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만 것입니다. 만약에 while이나 do while과 달리 반복문의 중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저 우리가 처리하고자 할 일의 순서대로 그대로 반복적인 구문을 기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루프 중간에서 탈출할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왼쪽에 나와 있는 코드처럼 기본적으로 무한 반복문을 사용을 해주고 do while을 사용을 하던 while을 사용하던 똑같죠. 일단은 반복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거예요. 점수를 입력받고 누적합 구하고 하는 일을 무한히 반복하되 루프를 빠져나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조건을 if 조건문을 통해서 break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입력받은 정수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break 해라 라는 것은 점수를 입력받아보고 입력받은 점수가 0 이상의 점수이면 누적합을 구하는데 유효한 점수라고 간주해서 누적합을 구하는데 사용되어지고 그 다음 점수를 입력받겠죠. 하지만 입력받은 정수값이 음수이다 라고 하면 얘는 유효한 점수로 간주하지 않아서 누적합을 구하지 않고 이 자체에서 루프를 빠져나가도록 하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 if 조건 참이면 break 하는 구문을 반복문 안에 포함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프의 중간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구조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도 모두 다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어질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소스코드의 가독성 측면에서 보면 이런 코드보다는 이런 코드가 좀 더 분명하게 무엇을 얼마나 반복해가면서 처리를 할지를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잘 눈에 익혀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break처럼 반복문 내에서 if 조건 참이면 처리할 수 있는 문장 중에
continue라는 키워드로 사용되어지는 문장도 있기는 합니다. break라는 구문은 해당하는 문장이 수행되었을 때 루프를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continue라는 구문은 바로 제어선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는 구문이기는 하는데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전통적인 while 반복문은 루프 시작에서 탈출 조건을 기술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while 반복문을 가지고서 do while문 같이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 while 조건 참 해서 무한 반복문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일단 조건에 상관없이 문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어진 문장을 수행을 다 끝마친 다음에 더 수행할지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do while 문장에서는 이 조건이 참이면 반복해라 라는 것이고 if 조건 참이면 break라는 구문은 이 조건이 참이면 루프를 끝내라 라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연산자로 반전시켜주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반복할 조건이 아닌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루프를 끝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while문은 for문으로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do while문도 복잡하기는 하나 for문으로도 구성이 가능은 할 것이에요. 다만 다소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을 굳이 복잡하게 쓸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각 반복문의 주요한 특징들을 좀 잘 익혀두고 상황에 맞는 반복문들을 선택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for라는 반복문은 지정된 횟수 혹은 지정된 범위를 반복할 때 사용되어진다 라는 특징이 있었죠. 반면에 while이나 do while은 그런 지정된 횟수나 범위를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 그저 조건이 참이면 반복하는데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만 while이라는 반복문은 조건을 먼저 검사하고 나서 반복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단 한 번도 수행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do while이라는 구문은 일단 한 번은 실행을 하고 나서 더 실행을 할지를 결정을 할 때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어떤 반복문을 쓰든 간에 우리는 무한 루프 구성을 작성을 하거나 혹은 꼭 무한 루프가 아니더라도 제어선에서 기술한 루프 반복 조건 외로 if 조건 참이면 break 해라 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루프의 중간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라는 점도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반복문이라는 것은 같은 반복문이다 하더라도 세 가지 서로 다른 키워드를 이용한 반복문으로 구성을 할 수 있고 또 같은 키워드로 작성되어진 반복문이다 하더라도 다양한 구현들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무조건 동작하는 반복문을 만드는데 급급해하기보다는 일단 내 프로그램 내에서 무엇을 반복해야 하는지를 좀 찾고 그 반복하고자 하는 형태를 봤을 때 어떤 반복문을 집어넣는 것이 가장 좋을지 예를 들어서 일단 한 번은 실행해줘야 한다? 그럼 do while인 것이죠. 반복할 횟수가 정해져 있다? 그럼 for 반복문이죠. 이도도도 아니고 그냥 조건이 참이면 반복하는 구조다? 그럼 while이라는 반복문을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루프를 탈출할 수 있는 조건이 루프의 시작에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면 전통적인 while 표현을 써주면 되되 루프의 중간에서 탈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무한 루프 형태로 구성을 하되 중간에 if 조건 참이면 탈출해라 라는 형태로 구성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반복문을 이용한 문제를 작성하게 되면서 갑자기 좀 복잡해지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에요. 초기에는 다소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긴 하겠지만 무엇을 반복할지 또 그것을 어떻게 반복할지를 좀 식별해 가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버릇하기 바랍니다.